안녕하세요. 경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통보감 원문에는 묘월의 무토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좀 차이점을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2월 주규각계 양무 병 제한 여 만물 생이불장 고 무병자 북이 간신 정 2월이라는 것은 이제 묘월입니다. 그래서 묘월, 이 정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는데요. 정 2월 또는 뭐 자오묘유는 다 정이 들어갑니다. 정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묘목 같은 경우 묘월은 이 순수하게 묘목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천간을 띄우게 되면 을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월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인월은 무병갑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사주가 다릅니다. 다 같은 계절로 보지는 않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인월을 더 좋게는 보죠. 왜냐하면 인중에는 무토와 병화 이게 장생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가 되는데 장생지다기보다는 인월은 인중에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병화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글자라고 보는 겁니다. 좋은 글자라고 보는 것은 신능 구조라는 개념을 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은 주규각계, 묘월에는 주규각계라는 것은 간목과 계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어서 제한을 못 시킨다면 만물 생이불장, 만물이 싹은 틔었을 때 자라날 수 없다. 뭐 그 정도 해석입니다. 고무병자, 고로 병화가 없는 사람은 부기간신이라 이제 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함을 겪는다. 신고가 많이 따른다. 부기를 얻으려면. 이 병화라는 것은 사시사철 이 우주에 있는 습기를 다 조절시켜주는 주제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병화를 보고 있으면 아주 좋은 글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뭐 연간이든 시간이든 월간이든 가리지 않고 근데 월간에는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묘월이니까. 그래서 뭐 연이든 시든 있는 게 좋습니다. 연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 크다고 보면 되는 거고 시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호규, 병, 무갑계자, 유병으로 읽어야겠습니다. 병화는 있는데 이제 갑계가 없는 경우에는 명활춘환이라 해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궁통보감을 보면 이 개수를 되게 중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되게 요긴하게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저는 상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개수는 이게 하늘천이들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임수보다 나은 측면도 있지만 하늘에서 어쨌거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간목이 지지의 물의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상격이 된다. 그래서 이 개수를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하지만 진짜 큰 그릇을 형성하려면 개수는 가급적 지지에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활춘환, 봄에 가뭄이 들었다. 여만물, 생이다액. 이 만물이 생장은 하지만 다액, 이제 어떤 곤란함 또는 액이 많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수가 없게 되면 무각계자, 간목도 없고 개수도 없는 경우에는 일생근고라, 일생 동안 고생이 많다. 로이무공, 힘들여 노력을 해도 뭐 공이 없다. 그 정도입니다. 혹 일파병화, 혹 한 무리의 병화가 있게 되면 유갑, 흥계, 그럴 경우 병화는 많고 간목은 있는데 개수가 흠이 있는 경우, 뭐 개수가 없거나 또는 뿌리가 없는 경우 선태우비라. 이게 뭐냐면 처음은 좀 거창하게 크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비루해진다는 겁니다. 작게 된다. 용두삼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혹 지성화국, 혹 지지가 이제 화국을 이루는 경우, 화국은 뭐 인호술 또는 사오미 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불견임계, 임계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승도고빈이라
뭐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승려의 삶이 된다. 임계를 화국일 경우에는 좀 봐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개투자귀,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화국이 되어 있을 경우 개수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귀하다. 임투자부, 임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이 구절이 성립을 하려면 근데 개수가 투관이 돼서 귀하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석은 항상 좀 세모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국, 물이 좋아할 경우에는 이런 글자가 좋은 글자들이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어야 되지 천간에 있게 되면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뭐 잘하는 사주니까 이렇게 갑갑의 을임이었나? 예, 이런 사주도 있었고 목이니까 어차피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임수가 떠 있는 경우 또는 무갑, 이건 또 아닌데요. 하여튼 이럴 경우에 이 물은 땅 위로 넘쳐서 흐르는 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단 요거를 막아주는 글자가 있으면 사주가 좋아집니다. 용수자, 이럴 경우 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수자, 물을 쓰는 사주. 물을 쓴다는 것은 심수지 다소. 이럴 경우에 물을 용신을 쓸 경우에는 요한다. 물에 많고 적음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뿌리를 잘 보라는 얘기인데 혹 일파감목, 한 무리에 감목이 있게 되면 무병자, 병화가 없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는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이 병화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병화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인체로 얘기하게 되면 눈이 없다는 얘기인데 눈이 없다? 보는 안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무는 반드시 병화를 봐야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득, 일경, 투박묘 이럴 경우 하나의 경금이 투관되어 있다면 또한 묘하다. 그러니까 일파감목이라는 건 나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경금으로 이 나무를 좀 간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목을 좀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 자, 간목이 많은데 병화도 없고 경금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주 답답한 유인이 됩니다. 답답한.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혹 지성수국. 지지가 이제 물로서 큰 세력을 이룬 경우에 근데 가부출간 이럴 경우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면 우유경투 이럴 경우에 또 경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부기쌍전이라 부기가 쌍전한다. 근데 이게 지지가 수국이 되게 되면요. 무토에 아무리 간목이 떠 있어도 그리고 경금이 있다? 부기쌍전이다. 저는 요 구절에 개인적으로 동요를 못합니다. 요 구조를 제가 아는데 수국이랑 간목 무토의 간목이면은 갑인시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경금이 있다. 뭐 경이 두 개라고 할까요? 이럴 경우에 경경에는 진밖에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무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진 그리고 경자가 됐다. 이런 구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갑인인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과연 좋은 사주인가? 문제가 많죠, 이 사주.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지의 수국이 있게 되면 이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목은 나무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 출간돼 있어도 경금이 투관되게 되면 이게 금극목으로 상처 입은 나무가 됩니다. 단, 천문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갑이 많은 경우에 경금이 연에 하나가 있다. 그 정도 경우에는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구조는 부기쌍전이다. 아직 저는 이거에 해당되는 사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홍무경금, 혹 경금이 없고 무이 비인, 인수도 없고 비겁도 없다. 인수라면 화토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난작종살, 뭐냐면 어렵다. 종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이제 목에 종살한다는 얘기인데
정주, 조용.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는데 흉함을 만나게 된다. 아니면 불연. 그렇지 않다면 필히 도적. 반드시 도적이 된다. 약 이라 좌오. 그래서 이제 일간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일간 밑에 오가 있게 되면 무오일이 되는데요. 부득선종. 끝이 좋지 않다. 뭐 그 정도 해석입니다. 혹 일파을목. 이제 한물의 을목이 많은 경우 위 관살회당. 관살회당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 관살이 어떤 관살이 국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을 이루어서 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된 경우 주규 경토 이럴 경우에 이제 경금이 투관되면 강난제을이라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이 있게 되면 을을 합시키죠. 을목과 경금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을경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강난제을이라는 것은 을을 제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을, 무, 을, 경인데 당연히 을경합은 되는데 이게 을이 또 살아있다는 얘기죠. 일파니까. 그래서 하나의 을목을 다 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차, 인내, 간, 외직. 이게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구절인데요. 사람이 안으로는 간사하지만 밖으로는 바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르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간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간사하다는 말이 나오냐면 궁통보감에서 이 을목을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연결짓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흐느적거리거든요.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여성이나 남자가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저 을목이.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은 같은 나무지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간사하다 이게 좀 일리가 있습니다. 예, 간사하니까 어떨까요? 또한 이 을목은 바람풍입니다. 그래서 바람 좀 좋지 못한 남녀 간의 이성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구시 신비라. 그러니까 말로는 바른 말 해도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원래 그래요. 특성이. 그렇다고 을목 일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 일갑전에 하나의 간목이 있는 경우 무경. 근데 경금이 없다. 필 나타 자감이라. 그래서 사람이 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죠. 예, 이게 나타자감이라는 게 은근히 주변 분들 무토에 가불이 섞여 있는 사주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성격이 잘 보이실 겁니다. 호식무염이라 해서 뭐 먹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다. 뭐 잘 먹는다. 혹병다 갑다. 혹병화도 많고 갑목도 많게 되면 의, 개경, 참용이라 해서 마땅히 경금과 계수를 참작해서 봐야 된다. 뭐 이 정도의 구절입니다. 분통보감은 한번 개인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간단히 빨리 한번 치고 들어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관살, 여기에 이제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사주인데, 이게 여자명으로 나온 사주인데요. 거기에 공통보감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이 없어서 고생이다. 요새는 그 난임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신돼요? 언제 임신? 또 언제 출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는 특히 자식 문제죠. 일간의 힘의 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 자식이 없는 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책에 많이 그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사주에서 한번 남편 글자를 찾아볼까요? 제가 봤을 때 남편 글자를 찾게 되면 뭐 당연히 관성이니까 임목, 묘목, 묘목이 관성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거는 뭐 1차적인 그 비식재관인에 의한 이제 남편인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명이기 때문에 지지로 이렇게 관살이 많게 되면 그래서 일단 궁합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일지 무인에서 이 임목 있지 않습니까? 임목이란 일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궁합을 볼 때 이사주는 상리학으로 보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남편이 됩니다. 병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주가 오게 되면 이혼하지 않았을까? 라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혼은 아니다 이 사주는. 왜냐하면 저 임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목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이 많은 나무를 가지고 땅에 심어야 됩니다. 나무는 당연히 땅에 심어야 되죠. 근데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과 월에 있는 묘목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소위 사주 척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방합이라는 건데 방합, 동합이죠, 동합. 방합, 동합. 이 고 이성현 선생께서 말씀하신 건데 관살이 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보다는 약간의 외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중의 병화가 이제 남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신이거든요. 소위 용신이 병화가 됩니다. 병화가 남편. 병화가 남편이고 이 남편을 극하는 글자가 자식이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수가 이렇게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속 많이 썼겠죠. 그건 뭐냐면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낳았다면 이렇게 이 개수를 저는 이제 자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비식재관인에 의하게 되면 금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뭐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무토가 힘이 없습니다. 아주 힘이 사주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는 건강 체질이 아니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 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자식, 비식재관인에 의한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간이 힘이 강해야 되는데 힘이 약한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아직 자식 생산이 어렵구나.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리학적인 법에 의하게 되면 자수와 묘수는 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묘형인데 자묘형 자식을 보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비식재관인에 의해서 이 수를 자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인중병화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상리학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고 비식재관이로 보게 되면 묘묘인이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3명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는 방법이 뭐냐. 나무는 목이라는 인자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심어야 되는데 목과 일간의 힘의 크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힘의 크기에서 벌써 어긋나면 자식 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기도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자묘형 여기에 자묘형 이것도 좋지 않죠 사주가. 왜냐하면 비식재관인에 의하면 재관이 깨진 사주입니다. 이런 사들이 대표적으로 재관이 깨졌다. 재관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사주 구조가 불미하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일간만 가지고 풀었습니다. 계속. 자, 연간 가지고 풀게 되면 관이 이렇게 둘이 떠 있죠. 지금 천간에. 그래서 일단 안 좋고 연간을 가지고 보니까 또 관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도 깨져 있고 자묘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생산이 결론은 어렵다. 결론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자식이 언제 생겨요?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해년이니까 내년 정도 기대해보라고 그러죠. 경자신축으로 가니까요. 금이 들어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자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 생기는 거는 남편 사주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사주를 두 개를 놓고 자식이 들어오는 거를 대운, 세운을 해석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훈련을 해야만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더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이 사주 원국을 보게 되면
이 산이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나무를 키우지를 못하죠. 이 사주는 타고난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좀 좋은 사주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봄에는 목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산에서 비가 내리고 또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해서 물이 너무 많이 천간에 범람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의 목이 온전히 생을 받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많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이런 사주가 만약에 사주 상담으로 오게 되면 일단 장점부터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성격적으로 좋은 점을 좀 얘기해주고 이제 좀 지나서 단점을 하나 둘씩 상처 안 받게끔 잘 설명을 해줘야만이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묘월까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진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